한번 보면 취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적당히 지난 다음부터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계절별 요인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연간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 같은데 이게 사실 자살 문제는 아주 복합적이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가느냐도 영향. 크게 보면 결국 사회적 희망이 있느냐, 좋은 사회가 됐느냐라는 사회적 전체 어떤 환경과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게 기본이고요. 크게는 대중적으로는 타겟을 정확하게 잡고 그 타겟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짜는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단계에는 우울증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상황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쁘다. 뭐 희망이 없다. 뭐 인생 살마다 안 난다. 막 누가 괴롭혀서 죽을 지경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고 복지부 마지막 그 단계는 사실 복지부 역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딘가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징후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 징후를 잡아서 잘 관리하고 방향을 바꾸고. 네. 보건 분야, 복지 정책으로 어쨌든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네, 사회 안전망이 중요합니다. 안전망. 뭐 독거노인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독거노인들 옛날에 그 이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뭐 아니면 뭐 먹고 사는 건 어떤지를 일일이 체크가 안 되니까 그 야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수당을 드리면서 띵동 한번 해보라.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그 독거노인들이 혹시 방치되거나 위험군들 보호 대상자들이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거는 좀 잘 되고 있나요? 현재는 생체 징후도 측정하고 또 생활에 대한 징후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센서를 동원해서 신고하는 그런 기술을 동원해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더 진화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뭐 그냥 드림센터 이런 걸 하는 이유도 어쨌든 먹는 거 문제 전에 먹는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기 사망한 유명 인사도 있었죠. 무슨 작가든가 탤런트든가. 네, 그리고 저희가 7대 타겟 그룹을 나눠놨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연예인 같은 경우도 이제 가령 그런데 해당합니다. 갑자기 뭐 일이 없으면 확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이렇게 타겟별로 타겟이라기보다는 그룹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그래서 따로 보건 복지 분야도 신경 써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금융 이 빚쟁이들 독촉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걸 털어주면 되는데 어차피 못 갚을 사람을 빚쟁이를 만들어가지고 막 달달 볶고 그 평생 그냥 그 짐 지고 살아가게 하고 이게 사실은 이 자살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딱 털어줘 버려야 되는데 그 어차피 가지고 있다고 돈 되는 것도 아닌 걸. 어쨌든 그건 금융위가 좀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도 많이 그 자살 요인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나 뭐 이런 거 또 미래 전망에 관한 문제는 하여튼 요즘은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대세인데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잘 가르쳐서 취업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교육도 중요하고요. 또 뭐 일자리 만드는 산업 분야도 중요하고 노동 고용 정책을 하는 노동부도 중요하고 이게 다 관련이 웬만한 데 다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 그 지금 자꾸 자살 사건 보도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흉악 범죄 그 언론에 보도나고 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 원래 보도 안 하는 게 보도 윤리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게 자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 안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언론이 이제 경쟁적으로 취재하고 하다 보면 뭐 연예인 사건들이나 이런 사건들이 종종 보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선 경찰을 좀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런 정보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희한한 아주
획기적이라면 좀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거 말로 그래 자세히 보도해가지고. 저희가 복지부가 이제 언론계하고 협의해서 자살 보도에 관한 보도 준칙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네. 언론인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교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런 거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울증에 대한 대응이 우리나라 제가 뭐 개인적인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만 이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충분해요? 현재는 우울증을 좀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에 대한 그 스크리닝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층의 우울증이 어려워서 2년으로 검진 주기를 좀 단축하고 사후 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울증에 대한 인지와 또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좀 낮은 네. 상황입니다. 이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제 행정 경험으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개인한테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아주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또 정신질환의 특징이 본인이 질병이라는 인지를 하는 병식이 낮아서 네. 자발적으로 치료를 하기가 어려워서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인지하고 연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그게 하여튼 그런 거를 법률로는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돼 있긴 한데 네. 그거 하면은 이제 막 저항하고 이러니까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저희도 사업을 해보면 그 자살 시도자나 이런 분들이 뭔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로 안내를 해드리면 동의율이 굉장히 낮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가장 애로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할 건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내가 네. 지금 이때까지 바빠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이 법에는 나름 그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네.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몇 년 받았거든요. 네. 황당무계 정신건강복지 계획도 중장기 계획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최근에 계획을 세웠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그러니까 일선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 그거를. 법에 있는 거지만 다 도망가고 심지어 그거 갖다가 무슨 직권남용이라고 막 기소해가지고 재판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그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현재는 대응 인프라가 대부분 공무직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전문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여서요. 대응 체계를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번 언젠가는 공론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내몰래라 내버려 둬가지고 네. 그것도 개인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네. 국가적 불행이죠. 그게. 개인 가족의 불행이기도 하고. 네, 병무청장입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병무청도 범정부 자살 예방 5개년 종합계획의 그 수립에 참여해서 청년 자살률 감소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건강검진 이외에 청년 국가 건강검진 이외에 우리 병무청에서 검사하는 병역 판정 검사는 19세 남성 전원이 의무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함께 참여해서 자살 고위험률을 네. 선별하고 자살 예방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네. 제공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얘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군내 자살자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더군요. 한 2, 3년 전이던가. 네, 군에 대한 거는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 판정 검사에서 네. 어쨌든 군은 어쨌든 대응책을 아주 잘 강구해서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줄어도 그냥 몇십 프로 주는 게 아니라 확 줄어버렸던데. 지휘관의 지휘집중과 관심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범죄 좀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좀 그런 요인이 좀 상습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한 덕분에 엄청 줄었던 거는 어쨌든 군의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에 이 자살 방조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같이 동반 자살할 사람 모으고 뭐 이런 거 요새도 있겠죠.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네, 현재 저희가
생명존중 희망재단의 유행 정보 대응팀이 있어서요. 여기서 인터넷상에 같이 자살할 사람을 모은다거나 자살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거나 하는 그런 위해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가 한 1,200명 정도가 같이 이 감시에 대한 부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런 뭐 글이라든지 뭐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검색 기능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AX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그래야 AI 되겠죠? 기반으로 자살 정보를 추출하는 걸 지금 개발 지금 중에 복지부랑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같이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기존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조사원들이 직접 다 그 SNS나 이제 자살 이렇게 치면 누가 그렇게 자살이라고 쓰겠냐고. 요새는 다 회피하는 딴 단어 쓰죠. 네. 그래서 옛날 같은 방식으로는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뭐 다양한- 자연어 방식으로 찾을 수도 있고 어떤 뉘앙스 관련된 유행 정보를 찾기도 하고 관련된 SNS 글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자살 뭐 징조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좀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사전에 찾아서 그 관련된 유해 정보들을 삭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그 119나 뭐 그 긴급 이제 자살 예방 기구에 이렇게 안내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상용화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잘 만들겠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복지부 보고가 아직 안 남아 있어요? 예, 네, 다음 그럼 보고 하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도식도를 보면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는 단계에는 16개 부처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연계해서 자살 예방 센터와 연계를 하고 있고요. 109 자살 예방 상담 전화와 SNS를 통해서도 위험군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군들이 발견이 되면 긴급 출동 및 긴급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경찰과 정신합동대응팀 그리고 소방이 같이 협동해서 긴급 출동 구조를 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을 통해서 치료와 대응 심리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주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추진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 자살 유발 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확인할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로 의뢰하는 연계체계를 고용복지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등 16개의 기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26년에 센터당 5명으로 확대를 하였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서 신속한 사례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SNS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상담 요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 대응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응대율이 현재는 47.3%로 낮아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위기 개입팀과 경찰 합동 대응팀이 자살 시도자에 대해 긴급 출동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사례 관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화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는 없는 상황으로 이전의 위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지속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급실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지원 인원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퇴원 이후에 또 사례관리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동의율이 낮아서 지속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관련 긴급 상황에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고 긴급 심리지원, 일시보호, 사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누락 없이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는 정보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9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AI 상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응대율과 또 상담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자살 시도자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경찰 및 정신합동 대응팀을 18개소로 확대하고 또 응급실의 대응센터도 더욱 98개소로 확대해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살 관련 긴급 상황 대응 시에는 경찰, 소방, 자살 예방센터, 응급의료 기관 등의 연계 조정을 위해서는 24시간 긴급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조정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 출동, 상황 관리, 사례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지속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살 시도자가 긴급 구조된 이후에는 안전과 회복, 사례관리 연계를 위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필요해서 일시적인 보호를 하는 일시보호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미동의자라 하더라도 즉각 개입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살 사망 유족에 대해서는 법률, 주거 등 원스톱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올해 확대하고 자조 모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센터 인력을 좀 더 확충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자살 관련 상담 인력이 150명이다. 109가. 근데 109라고 하는 거를 저는 오늘 그 번호 처음 듣는데 뭐 전에 들었겠지만 잊어버렸겠죠. 아마 오늘 회의 끝나면 또 잊어버릴 건데. 네. 109번 전화를 자살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누군가가 건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전화가 한 35만 건 정도 전화를 받고 있고요. 연간? 네. 그런데 이제 근데 150명이 그걸 응대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현재는 한 103명 정도가 응대하고 103명 정도가 응대하고 있고 150명이 정원인데 왜 103명이에요? 예산이 좀 충분치 않아서 예산 기반으로는 한 120명 정도가 정원이고요. 계속 뽑고 있는 그 기획 예산처럼 왜 예산을 안 준 거예요? 아니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살 예방 관련해서는 그래도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한 30% 이상은 증액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저 인력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 비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한번 내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제 인생을 그만둘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간 없다고 끊고 이러면 진짜 더 죽고 싶을 것 같아. 네, 이 109 전화의 특성이 굉장히 상담 시간이 길죠. 하루 종일 한 10시간이라도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그런 장기 상담자가 많다 보니 그 응대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분들. 근데 전화했는데 전화가 띠띠띠고 안 받아요. 내가 또 했는데 안 받아요. 확 그냥 아우 그럴 것 같은데. 현재 109 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게 전화를 연기해서 지자체 전화로 좀 연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그 전화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누군가 통화는 되긴 돼요? 109가 안 되면 지자체로 연계하게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요. 자동으로 넘어가요? 본인의 근데 그 사람은 대상자가 누군지 상담자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본인의 신분이나 위치를 알려주거나 그 위험도가 높으면 그 정보를 저희가 바로 119나 경찰에 연결을 하는데요. 주소를 알고 있으면 소방으로 연결해서 119가 가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아니 상담이야 뭐 근데 지금 당장 자살을 시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찰로 연계하면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해서 긴급 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연계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국가 재정 역량, 그다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가진 뭐 역사적인 위상이랄까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내가 정말 죽을지 살지 한번 이 전화 한번 해봐야지. 마지막에 할 때도 없고 상의할 때도 없어. 그런데 그 전화를 돈이 없어가지고 못 받았다. 인력이 없어서 못 받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응대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고요. 100% 협의해서 최소 100% 할 수 있는 정도를 확 늘려서 대응을 바로 해주면 어떨까요? 저희가 한 200명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명 하려면 96명 더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처 장관님. 네. 이 인건비는 예산이 아니라 그냥 일반 예비비로도 쓸 수 있죠. 이게 인건비잖아요, 사람 쓰면. 네, 인건비 지원. 행안부에서 이것도 승인해 줘야 됩니까? 그건
지금 150명 정원을 200으로 올리는 거는 지금 수시 정원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바로 가능합니다. 그건 바로 하고 그러면 예산 문제도 바로 해결할 수는 있겠죠. 현재 이 상담 전화를 그 희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 공무직 그 위탁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 인건비가 아니라 예산 베이스의 인건비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 하려면 추경이라는 얘기인데. 아마 현재 예비비의 목적 그 대상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부나 다른 데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일단은 임시로 민간 지원을 좀 받아보고 이러다 또 제3자 뇌물죄로 걸리는 거 아닌가 보겠다. 좀 민간 베이스에 예를 들면 뭐 저 예산을 일단 올해는 좀 쓰고 내년부터 아니면 뭐 추경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서 하든지 이렇게라도 좀 하면 어떨까요? 이게 저는 우리가 이제 정부라고 하는 게 최소한의 역할이 있는 건데 우리 국가구성원이 죽겠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훈련할 시간도 필요하겠죠? 네, 뽑아서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심리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민간에서 뭐 재원 마련하는 것도 만약에 무리가 있으면 정부에서 임시 고용을 해서 파견해 주는 거는 한번 그 인력을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하는 방법을 임시 다양한 고용을 해서 파견해서 쓰다가 그런 방법도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고용을 정부의 기간제로 일정 기간으로 뽑아서 쓰는 건 가능하죠. 정부가 직접 전화 받는 게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관은 복지부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기 최단 기간 내에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민간에서 조달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해서 파견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최단 기간 내에 전화해서 뚜뚜뚜 하는 일 없게. 네, 응대를 높이는 방안을 부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해서 요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하시고요. 이 자살 예방 관련해서 지금 복지부 입장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복지부가 마지막 방어선인데 이거 말고 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지금 해야 될 일. 저희가 작년 9월에 전략을 만들 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저희 복지부가 하고 있는 거는 자살 시도자나 유족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전 단계인 자살 유발 요인을 갖고 있는 고위험 군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거여서 범부처 계획을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행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자가 감소했는데 감소한 요인을 봤더니 경제적 문제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또 특히 청년이나 중장년층에서의 감소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까 말한 연체자라거나 불법 추심이라거나 이런 게 좀 나아지고 경제 상황이 개선된 부분들이 자살률이 최근에 5개월 동안 감소한 거에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자살에 대한 요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일괄할 수가 없고 지역별 대책을 강화하는 게 필요해서 행안부가 올해 조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조직이 제대로 가동해서 지역별 자살 맞춤형 대책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는 두 가지 범부처 노력, 지자체 노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관리 예를 들면 이제 중앙 정부가 하는 거는 그래도 뭐 이렇게 직접 대통령, 총리 이렇게 막 직접 챙기고 이러면 조금은 좀 긴장이 유지될 텐데 지방 정부 쪽으로 가서 다시 거기서 또 위탁 기관으로 가고 뭐 이러면 거기에 긴장도는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죠. 현재는 보건소 중심으로 의료적 대응만 하고 있는데 이제 본청에다가 자살팀을 만들었고 이제 그 팀이 복지, 고용, 노동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범부처 노력하듯이 지자체에서도 범 분야 노력을 같이 하도록 체계를 만드는 중입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봅니다. 시작 단계. 장관께서 직접 하시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망신도 없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태어나서 뭔가 외부 요인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그만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으로 보건데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거는. 그래서 중요 국가 과제니까 네. 지방 정부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그 수탁 기관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직접 좀 챙겨보세요. 네, 그렇게. 한번 만나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실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도 보고 가끔씩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안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잘 챙기고 지자체 실행 계획을 매년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좀 더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강화. 서류는 뭐 맨날 쓰던 거 잘 씁니다. 네, 네. 네. 대통령 국가유산 청장입니다. 네. 예, 제가 그